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민들이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을 비롯한 미국, 전 세계에서 엄청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살상살인 무기인 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북한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미사일을 발사할까요?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이것은 초대형 방사포로 위장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드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입니다. 사드 이 포대, 미사일 포대에는 한 개 포대에 6문의 발사관이 있죠. 그 6문의 발사관이 있듯이 이번 초대형 방사포도 북한이 이름을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지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이 사드 미사일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인 한 개 포대에 6문이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이번에 원산에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이 단거리 미사일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6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할까? 이 방사포라고 했을 때는 미사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일상적인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라는 걸 그런 것으로 감추기 위해서 초대형 방사포라는 것이지 실질은 발사관, 6개의 묶음 발사관에 6개의 단거리 미사일이 들어간 바로 살상 무기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정보입니다. 또 소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초대형 방사포가 됐던 미사일이 됐던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건 다 똑같지만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명분하에 초대형 방사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것은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바로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번에 400km 이상 나간 것은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런 걸 계속 쏴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4월 15일 지나면 극대형 도발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을 계속해서 격화시키고 남북관계 긴장 격화는 바로 이런 미사일 발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 빈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4월 15일 지나면 또 전후로 해서 특대형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제 예상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 예상을, 그 소식을 뒷받침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북한이 김정은은 최근에 조선노동당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으로 각 지방당 조직, 지방당 조직이라고 할 때는 각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 군당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부 말단 조직인 이 군당위원회, 전체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가장 국민들과 접촉하는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군당위원회입니다. 이 군당위원회는 직접 국민들과 직접 소통과 전달을 역할을 하는 당중앙위 지시문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군당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군당위원회 내려갈 때는 도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를 거쳐서 군당위원회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당중앙위에 지시하여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으로 김정은의 긴급명령을 하달한 것입니다. 그럼 이 긴급명령 내용이 뭐냐? 최고 2달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을 준비하라는 지시문이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그럼 도당이나 시당이나 군당위원회가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중앙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기관에도 다 내려갔습니다. 이 지시문이. 그러면 평양시를 비롯해서 각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 달, 많게는 2달까지의 식량을 비축하라는 지시문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북한은 바로 춘궁기입니다. 가장 식량이 없다고 하는, 가장 식량이 모자랄 때인, 정말 풀뿌리도 없어서 못 먹는 바로 춘궁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이 하달된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식량을 구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북한은 2호 창고라고 하는 국가 비상 식량 창고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다 바닥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한 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이 국지전은 전면전을 가상해서 국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북한이 비상식량이 없다면 이건 전체 인민들이 먹을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군인들과 군인들을 보장하는 그런 기관 노동자들, 인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어창고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바닥났기 때문에 지금 긴급 지시문이 내려갔는데 그럼 어디에서 구할까? 중앙기관도 그렇고 각 지방당 조직들은 김정은의 지시문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만곤 숙청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걸 이미 예상했고 앞으로 국지전 도발이 전면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금년도 2월 28일 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원산에서 열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평양이 아닌 김정은의 집무실이 아닌 바로 원산에 PC 나가 있을 때 원산 자기 고향집 특각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이만곤을 부정부패로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총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만곤뿐만 아니라 박태덕이도 숙청당했습니다. 박태동이는 농업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당주안의 농업담당을 책임진 부위원장인데 박태덕과 바로 이만곤을 숙청했습니다. 이 이만곤은 당주안의 조직담당 부위원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당 조직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당 지방당 조직, 인사권 그리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만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곤이를 부정부패로 숙청하고 결국은 총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정부패로 축제한 모든 물자나 모든 식량도 그렇고 공업물자도 그렇고 일상 생필품도 그렇고 모든 부정부패로 축제한 이런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왕처인 이만곤을 숙청함과 동시에 지방당 조직뿐만 아니라 검찰, 보안, 안전기관 이런 것을 총틀어 가지고 지금 숙청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누구의 숙청 작업이냐? 중앙에서는 중앙 간부들에 대한 숙청 작업, 지방에서는 지방당 조직에서 지방에 있는 토호들, 말하자면 토호라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토호지만 북한에서 말하면 쩐주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관료들과 결탁을 해서 장마당을 장악하고 부정축제한 이런 신흥재벌이라고 하는 토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 장마당과 함께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 이거는 많은 유튜버들에서 방송을 했고 또 저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움직이고 돈을 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정부패 축제한 재산을 몰수하고 숙청당한 이만곤 부위원장처럼 이미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말하자면 중앙기관이든 지방당 조직이든 지방에 있는 검찰, 안전, 보위 이런 또 세관총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결탁한 신흥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것을 식량 비축이라는 말로 포장됐다 뿐이지 바로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명입니다. 엄청난 서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것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조직 담당 부위원장 이만곤 당 조직 담당 부위원장을 숙청한 것은 앞으로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이 아비규환에 빠져 있고 군부대도 먹을 거 없어서 인민군 병사들까지도 지금 강냉이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전면전을 통해서 부산까지 공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북한은 서울권을 점령할 수 있는, 수도권을 점령할 수 있는 역량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극지전이, 서해 오도에서 일어나는 그 국지전이 서울 기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마지막 발악으로 신흥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비상 식량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떼우고 가만히 있을까요? 또 이 신흥 부자들은 중앙당, 지방당, 권력기관, 검찰, 안전, 보위 할 거 없이 모든 권력기관들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 김정은은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방당 조직뿐만 아니라 군부 모든 이 부정축제한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없어졌다고 북한이 없어지고 당장 통일이 된다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몰락했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북한이 몰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을 축적하라는 것과 함께 이런 부정부패한 재산을 몰수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그 몰수한 돈을 가지고 4월 15일 김일성 태양절이라고 하는 북한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이 4월 15일을 넘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4월 15일이 지나면 바로 우리 한반도에는 긴장이 격화되고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그리고 구독이 저에게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